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표음 문자는 기원전 12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발전했고 8세기에 들어와서야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발전한 문자는 그리스어였는데 그리스어에 이르러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자들은 대체 어디에 썼을까요? 현재 우리가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인류가 종이를 사용한 것은 대략 기원전 2세기경부터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종이 제조 공정은 기원 후 105년에 한나라 환관인 채륜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이야기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뒤에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종이 이전에는 어디에 문자를 기록했을까요? 이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인류 4대 문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더스 문명은 기록과 유적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유적 탐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문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중국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에만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중국 문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문명의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종이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竹간입니다. 대나무를 길게 잘라서 그 위에 글자를 쓴 것이죠. 중국에서는 대나무를 주로 사용했지만 대나무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반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목간이라고 불리는데 길게 자른 나무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竹간은 기원전 5세기경에 만들어진竹간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목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많이 사용된 것은竹간이지만 귀한 자료를 만들 때는 비단, 실크가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기원전 3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비단 사본입니다. 초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으로 점성술과 천문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단 외에도 다른 천이 사용되었지만 내구성이 좋은 비단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자 기록 재료로竹간과 비단이 사용되다가 기원전 2세기경부터 종이가 사용됩니다. 2세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발견된 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기원전 2세기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용되던 종이는 공통된 제조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의 발명가를 채륜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종이 제조법을 정리해서 정착시킵니다. 채륜은 한나라 궁중에서 근무하던 환관이었고 기원 후 105년경 현재 종이를 만드는 방식을 정착시켰습니다. 이후 중국과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종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목판 인쇄술도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종이가 들어온 것은 빠르면 4세기, 늦게는 7세기 초라고 합니다. 승려 담증이 610년 일본의 종이 제조 기술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종이가 들어온 시점을 그 이전으로 추측하며 대략 4에서 5세기경에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중국을 떠나 서아시아 문명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서는 각각 다른 재질이 사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점토판입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점토가 아주 많았습니다. 점토판은 기원전 4000년경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사용되던 점토판은 가로 세로 5cm에서 7.5cm 정도의 두께 2.5c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위에 철필로 눌러 쐐기 문자를 썼습니다. 점토판은 보관성은 좋았지만 문제는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과 내용을 기록하려면 엄청난 양의 점토판이 필요했습니다. 책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도 보관성이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글자가 쓰여진 점토판의 원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다른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에서 자라는 갈대과 식물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압축하고 말려서 만든 것을 우리는 식물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한 재료입니다. 종이를 의미하는 페이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피루스에서 파생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도 점토판과 같이 기원전 4000년경부터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 낱장은 폭이 23에서 28cm, 길이는 13에서 23cm 정도였습니다. 파피루스는 각 파피루스 낱장을 연결해서 두루마리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파피루스 낱장을 20개 정도 이어붙여서 두루마리로 만들곤 했습니다. 현재 책처럼 파피루스를 낱장으로 포개어 묶는 방식은 두루마리보다 나중에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 또한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바로 내구성 문제였습니다. 파피루스는 쉽게 부서지고 상하는 재료였습니다. 깨지기 쉽고 습기에 취약했고 건조가 심한 환경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피루스는 종이가 나오기 전까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지나 중세 시대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원전 고대 시대를 다룬 영화를 보면 양피지로 된 책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양피지는 점토판과 파피루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집트,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략 기원전 6세기경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기원전 5세기경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대부분의 문서 기록에 양피지가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피지는 아주 비싼 재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파피루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양 고전들은 5세기 전까지는 이미 만들어진 사본을 필사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필사본을 계속 만드는 식으로 문서들을 보존했습니다. 대부분은 식자들이 읽기 위해서 파피루스가 주로 사용되었고 보관용이나 귀한 문서들은 양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15세기경 종이가 서양에서 보편화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사용되었습니다. 16세기 이전에 쓰인 서양 고전들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록 매체의 물질적 특성 때문에 기록과 보존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쇄술 또한 늦게 발전했습니다. 종이가 중국 국경을 넘어 서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은 751년에 벌어진 탈라스 전투 때입니다. 탈라스 전투는 현재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지역 내의 탈라스강 유역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최초로 중국 당나라와 이슬람 세력이 맞붙은 전투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아랍 세력의 승리였고 이로써 이슬람 세력은 당나라의 팽창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때 패전을 한 당나라 장군은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 장군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종이를 만들 수 있었던 당나라의 제지공이 아랍군의 포로로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인 사마르칸트에서 종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아랍 지역에 종이가 전파되었습니다. 유럽은 이보다도 더 늦었습니다. 13세기가 되어서야 종이 제작 기술이 전파되었고 15세기가 되어서야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의 전래와 인쇄술의 발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이를 구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고 동시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서양의 중세시대에 해당하는 고려시대에 이미 많은 책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반면 서양은 15세기가 되어서야 구텐베르크에 의하여
인쇄술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해 왔습니다. 서아시아와 유럽의 고대 기록들은 쉽게 사라지는 파피루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류의 기록들이 사본에서 사본으로 쓰여지면서 전해져 왔습니다. 동아시아의 기록들은 좁은 죽간 사이에 쓰여진 채 사본에서 사본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대 기록들은 이런 수많은 노력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입니다. 인류의 고전은 재미를 떠나 인류 조상들의 예전 생각과 생활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뿌리와 무의식을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